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이전부터 지금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억 원을 모으는 것일 것입니다. 이 1억 원이라는 것, 이것은 마치 누가 먼저 1억 원을 모으는지 겨루는 게임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달에 350만 원을 받았을 때 300만 원을 저축하려고 애를 쓰기도 할 것이고 1년에 3천만 원을 모으려고 애를 쓰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1억을 모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1억이라는 돈의 가치는 과연 무엇을 변화시켜 줄 수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적금이나 예금과 같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저축을 하면서 2차 금융 적금도 알아보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그럴 거면 채권도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말을 저에게 권유를 하였고 채권에 투자를 하기도 하였죠. 이렇게 저는 재테크 혹은 투자에 접근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성과금도 모아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목표를 설정을 하고 돈을 사용하다 보니 1억 원을 모으는 데는 3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었습니다. 20대 중반에 1억 원을 모았는데 그 후로는 더 수월하게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느낀 것은 바로 1억 원이라는 돈의 가치는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항상 좋은 내용으로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1억 원을 모으고 1억 원이라는 돈의 가치는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었습니다. 1억 원이라는 돈 자체의 가치가 크다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20대 중반에서는 1억 원을 모으는 사람은 많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비하여 나는 뭐를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 자부심도 많이 생겼었습니다. 이 자부심이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1억 원이라는 돈이 가진 가치는 어쩌면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며 그 기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결코 운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제가 1억 원을 모으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용기라는 것은 결코 필요하지 않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습관과 환경, 생각의 차이와 생활 방식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용기라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매우 소극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고 어찌 보면 현재에도 소극적인 성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님은 주식은 도박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시대에 살았던 분이셨기 때문에 저에게도 주식이나 도박은 하지 말라고 강조를 많이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1억 원을 모으기 전까지 용기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1억 원을 모을 때까지 금리가 1%, 2%대의 시기였기 때문에 은행 이자는 생각보다 별로였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채에 관심을 돌리면서 5%에서 7% 정도의 회사채를 투자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재테크를 하였고 이 7%의 회사채에 투자를 하면서도 이 회사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지 못했던 적도 있고 말이죠.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는 이야기가 많지도 않았는데 왜 회사가 망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그만큼 용기가 많이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적금, 예금, 국채, 회사채에 돈을 넣기 시작하면서 저축에 전념하는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1억 원이라는 돈을 20대 중반에 모을 수 있게 되었고 제 또래 중에서 1억 원을 모은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을 느꼈을 때에는 나는 뭐를 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자 조금 더 용기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을 하였고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도 있게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저축을 하면서 적금과 예금 그리고 회사채 등 채권에 돈을 넣으면서 지식 없이 돈을 그런 곳에 섣불리 넣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확신이 생겼으면 그것에 대하여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식인 국내 주식도 돈을 직접 넣지는 않았지만 공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대 중반, 지금으로부터 7년 전, 8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 그때나 지금이나 국내 증시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좋지 않은 것들만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쉽게 투자를 하지 못하였고 해외 주식으로 방향성을 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외 주식을 처음 접할 때에는 지금처럼 환전이라는 것이 다이렉트로 되는 것도 아니라 환전을 하고 주식을 사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됐기 때문에 환차익이라는 것을 얻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채권도 공부를 했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환율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원화라는 가치는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나만의 확신이 들기 시작하여 조금은 특이하게도 원화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원화라는 것을 항상 달러로 바꿔놓는 습관을 가졌고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좋은 결과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제가 1억 원을 가지지 못했을 때와 1억 원을 가지고 난 후에 변화일 것입니다. 바로 과감한 용기라는 것 말이죠. 돈은 사람마다 그 중요성과 가치가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돈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모두 공감을 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돈이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경제적인 안정과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본질과 가치를 발견하고 그에 따라 노력하고 성장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한 것도 어쩌면 이런 1억이라는 돈이 돈만의 가치를 하지 않고 이러한 자신의 본질과 가치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즉, 이 말을 돌려서 말을 하자면 돈이 없어도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단지 도구라는 것이며 어떤 일을 하든지 결국 자신이 한 시도 그리고 용기, 노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나이가 가능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이일 것이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돈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항상 키우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과 공부를 해야 하며 중요한 것은 주어진 시간과 자기 자신을 최대한 활용을 하며 정신을 다듬고 본질을 찾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1억 원을 모으게 되면 자본주의 시대에서 스노우볼, 즉 복리효과라는 것을 더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00만 원으로 1% 오르면 1만 원을 얻게 되지만 1억 원으로 1%가 오르면 100만 원이 오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쉽지만 직접 경험을 해야 알 수 있는 자본주의의 원리와 원칙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돈이라는 것을 더 자세하게 알게 되기도 하고 돈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조금은 더 궁금증이 생기기도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즉 보이는 시야가 바뀔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기회가 많아지기도 하면서 생각의 전환점 또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식이나 부동산, 사업체 등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볼 줄 아는 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며 더 광범위하게는 인문학적으로 혹은 철학적, 종교적으로 시야가 많이 넓어지게 될 것이고 특히 자본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 스노우볼, 복리 효과를 이제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1억 원을 모았다고 한다면은 돈을 어디에 소비를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될 것이고 이렇게 돈을 주식이나 부동산 혹은 사업에 넣게 되면 좋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생활 자체에 좋은 습관들이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절제하는 습관, 인내하는 태도, 저축 이러한 것들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감정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1억 원이 모이면 어지간한 인생의 가림막이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즉 갑자기 닥쳐오는 불행을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에 여유라는 것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상황을 포용력 있게 바라볼 수도 있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선순환하여 계속 좋은 시너지를 일으키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왜 사람들이 1억 원을 모아야 한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즉 1억 원이 주는 가치를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1억 원이라는 것은 단지 돈으로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 1억 원이 나에게 주는 심적인 안정감이 가장 크고 그 심적인 안정감에서만 나올 수 있는 어쩌면 근거 있는 용기가 뒷받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용기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복리 효과를 더 누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으며 이러한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자본주의를 더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세상을 공부하게 될 것이며 즉 보이는 시야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감정의 변화와 물질적 변화, 모든 변화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서로 선순환을 일으켜 좋은 시너지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억 원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것이고 1억 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것, 아끼면서 절약을 한다는 것,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 이러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1억 원을 모았다면 순차적으로 이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1억 원을 모으기 전에 감정 그대로 이어나가면서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